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랑 소인수 분해 그리고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개념을 복습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어떻게 하면 소인수 분해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 두 수를 똑같이 나눠가면서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에 대해서 공약수, 그리고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24랑 3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24랑 30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봐봐. 자,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얘는 3, 8에 24. 그치? 3, 8에 24니까 아하,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됨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30은 어떻게 되죠? 그치? 2 곱하기 3 곱하기 5, 6, 5, 30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24와 30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써놓고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서로 우리가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눠서 그 다음에 이쪽을 곱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줬었어. 그치? 그런데 우린 소인수 분해를 배웠잖아. 그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얼마나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그러면 24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둘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공통인 약수 중에서 그 중에서 가능한 한 그 중에서 둘 다 포함하면서 지수가 작은 거를 선택해 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 중에서는 2의 세제곱 2 얘는 2의 세제곱이나 가지고 있지만 얘는 2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어 없어? 그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최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만큼 가능한 만큼 하면 얘는 2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공통인 지금 소수를 봤더니 소인수가 3, 3으로 공통인 소인수가 있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선 3 하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30에는 5가 있는데 24에는 5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에서는 없는 소인수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무엇이 된다? 6이 된다라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보고 갈게. 방법 첫 번째,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자. 어떻게? 각 자연수를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하고요. 우리 소인수 분해 배웠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할 건데요. 이때 소인수가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자, 여기서 지수가 같은 거 뭐 있었어? 그치? 3, 3 이렇게 똑같이 있었어. 그때는 그대로 3을 써주고 그 다음에 지수가 만약 다르면 작은 것을 택하여 곱한다 라고 했어. 아까 무엇이었냐면 얘는 2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지만 30은 2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이 중에서 더 작은 걸 택해줬었어. 됐나요? 네, 그래서 2 곱하기 3 해서 우리가 6이에요.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구해줬고 방법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던 방법이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던 방법이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얘들아 방법 1과 방법 2에서 굳이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뭘까? 왜? 아니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맞아. 간혹 가다가 얘들아 이렇게 숫자가 좀 간단한 애들은 밑에 방법 2로 푸는 게 오히려 쉬울 수가 있지만 만약에 숫자가 더 커지거나 거듭 제곱이 엄청 커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우리가 다 계속 나눠볼 수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야. 알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배수는 무엇일까요? 그치? 얘도 무언가의 줄임말 같아. 약수, 공약수라는 거는 공통인 약수였으니까 공배수는 선생님, 배수 중에 공통인 배수겠죠? 맞아. 너희들 말처럼 공배수는 공통인 배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개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공통인 배수를 공배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서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뭐가 좀 다르네? 공약수 중에서는 최대 공약수라고 했는데 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라는 용어를 쓸까?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공배수, 배수는 끝없이 가. 예를 들어서 3의 배수 생각해볼까? 3, 6, 9, 12, 15, 18
얘들아, 어디까지가? 그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값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공배수 중에서는 내가 그 무한대 그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최소 공배수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랑 숫자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과 12에 대한 공배수를 구해볼 거야. 그러면 8과 12에 대한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8의 배수부터 써볼게. 8, 1은 8, 8이 16, 8, 3, 24, 그 다음에 8, 4, 32, 8, 5, 40, 8, 6에 48, 그치?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됐어? 자, 그러면 12의 배수도 한번 써볼게. 12의 배수는 어떻게 돼? 24, 12 곱하기 3은 36, 그 다음에 뭐지? 48 이렇게 되고 있어. 그 다음에 60, 그치? 이렇게 가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배수라는 건 공통인 배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죠? 네. 그러면 공통인 배수 한번 체크해볼게.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그치? 10, 24, 24, 그 다음에 48, 48. 계속 이런 식으로 뒤에도 공배수가 분명 존재할 거야. 그러면 8과 12의 공배수는 뭐가 되냐면 24, 48 쭉쭉쭉 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잘 살펴봤더니 얘들아 24, 48, 그 다음 나오는 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4의 배수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수에 대한 최소 공배수는 무엇이 된다? 2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과 12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우리가 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해볼게. 8, 12 이렇게 하고 나눴어. 어디까지 나눠봤냐면 가능한 만큼 우리 바로 보이는 숫자가 있네. 4가 있지. 그러니까 한번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4, 2, 8, 4, 3, 12 이래서 이때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했어요? 그치?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얘만을 얘기했는데 최소 공배수는 슝 다 곱했어요. 따라서 4, 2, 8, 3, 24 됐나요? 4, 2, 8, 3, 24 맞아?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4가 됐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일단 1번부터 확인을 해보면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그 수들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8과 12의 배수들 중에서 공배수가 24, 48 이렇게 됐었지. 그런데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 그치?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자연수의 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서로 다른 지금 서로소인 두 자연수가 있대. 어떤 게 있냐면 7과 선생님이 12를 해볼게. 자, 7과 12를 공통인 약수로 나눠보려고 해. 근데 공통인 약수가 있나? 맞아. 얘는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어. 7, 12. 뭐 나눠지는 게 없거든.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얘네 둘이를 그냥 곱해주는 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12. 어떨 때 7과 12의 지금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서로소 관계일 때. 알겠지? 공약수가 뭐일 때? 1밖에 없는 서로소 관계일 때는 그냥 곱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84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공배수는 끝없이 계속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배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뭐가 궁금하다? 공배수 중에서는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배워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아야겠죠? 앞에서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를 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봤잖아. 그거랑 동일하게 최소 공배수도 한번 구해볼 거야. 알겠지? 자, 예시로 지금 뭐가 있냐면 24, 20, 1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똑같이 한번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 자, 20은 뭐가 돼? 그치?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네. 우리 조금 숫자를 바꿔서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18로 얘기를 해볼게. 18. 자, 18은 뭐 곱하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9, 2, 18.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할 수 있겠다. 오케이.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소 공배수 이때는 얘들아 똑같은 소인수가 있는지도 살펴볼 거고 그 소인수들 중에서도 우리가 둘 다 속하지 않더라도 그것까지도 다 챙겨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2하고 2가 공통으로 있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배수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큰 걸 골라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치? 2의 제곱. 2의 선생님이 2의 제곱이라고 써줘야겠네요. 2의 제곱. 왜? 2보다 2의 제곱이 차수가 더 크잖아. 지수가 더 크지?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3의 제곱. 근데 위에는 3이 있어 없어? 없지. 이럴 때는 얘를 꼭 넣어줘야 돼. 3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그치. 나머지 5도 우리가 이렇게 챙겨서 모두 다 곱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같은 수가 있을 땐 어떻게 한다? 지수가 큰 걸 택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수에 대해서는 다 챙겨와. 일단 곱해야 돼. 알겠지? 지수가 똑같이 지금 똑같은 수에 대해선 지수가 큰 거, 없는 수에 대해선 다 가져와 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자연수를 소인수분해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크거나 같은 것을 택하고 여기까지는 잘 따라와야 돼. 그 다음에 공통이 아닌 소인수 거듭제곱에 대해서도 모두 택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오라는 말이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20과 18을 나눗셈으로 해서 방법을 하더라도 똑같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 다음 방법이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야. 어떤 거? 계속 나누는 거 있잖아. 그치? 계속 나눠서 우리가 어디까지? 얘네들을 싹 곱해줬었어. 기억나지? 싹 곱해져서 구했던 게 우리가 최소 공배수였단 말이야. 그럼 방법은 이거는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넘어와서 드디어 우리가 무엇을 여태까지 배웠냐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웠어. 그치? 그럼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여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 최대 공약수는 얘들아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지금 너희들도 알다시피 가장 큰, 최대, 가장 큰 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최소는 가장 작은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최대 공약수는 어떤 말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줄 때 라고 할 때 최대한 많은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지? 자, 물건을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사람 수가 물건의 수의 최대 공약수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한 많은, 가능한 많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최대 공약수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자연수를 나눴을 때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어떤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할 때 여러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옆에 개념 조금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가능한 많은, 같은, 큰, 많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최대 공약수를 쓸 거고요. 가장 작은, 가능한 적은과 같은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적은, 작은, 최소라는 용어를 써서 최소 공배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최소 공배수도 다시 적용하고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소 공배수의 활용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출발하는 시간이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있어. 그런데 다시 이제 동시에 다시 출발하는 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선생님 동생이랑 트랙을 돌고 있어. 근데 선생님은 이제 달리기가 100m가 8초가 나와. 진짜 빠르지. 그치? 난 빠른 것 같은데. 근데 내 동생은 10초가 나온다고 해보자. 그치? 그러면 가면은 선생님이 가다 보면 선생님이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트랙을 돌다가 어느 순간 만나는 지점이 생길 거야. 그치? 그 만나는 지점을 구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해줄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 보면 두 물체, 선생님이랑 동생이 동시에 출발하는데 다시 만나서 동시에 또 출발할 때 그때를 구할 때는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 줄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러 자연수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어떤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할 때 둘 다 어떤 자연수가 있어. 두 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그 자연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뭘 구해줄 거냐면 우리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한 각각의 문제에서 어떤 표현이 들어갔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그거에 해당하는 우리가 개념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이렇게 말로 계속 풀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문제에서 같이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개념을 더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도록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봤더니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최대 공약수가 g고 최소 공배수가 l이고 라고 하는데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g는 greatest의 앞글자를 따서 g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최소 공배수는 least라고 해서 제일 앞글자 l을 따서 우리가 약자로 많이 표현을 해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근데 large x는 알파 곱하기 g, large y는 베타 곱하기 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대. 그리고 나서 봤더니 식이 복잡해. 그렇지. 이럴 때는 얘들아 좀 쉬운 숫자로 먼저 선생님이랑 확인을 해보고 정말 그렇게 성립하는지 정리해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로 어떤 걸 가져왔냐면 12와 18을 봐볼게. 얘들아 얘네들 너희들 딱 보니까 뭐로 최고 나눠지니? 딱 보니까 쌤 6의 배수들이네요. 그럴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는 6, 22, 63, 18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됐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대 공약수는 무엇이야? 그치, 6이야. 너희들이 잘 아는 숫자. 그치? 그런데 1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치, 6 곱하기 2여서 12고 18은 6 곱하기 3이어서 18이야. 맞아? 그럼 여기에서 x는 뭐야? g 곱하기 알파가 x야. 그 다음에 y는 뭐야? g 곱하기 베타가 y야.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봐봐. x는 알파 곱하기 g, 그 다음에 y는 베타 곱하기 g. 이렇게. 됐어? 쉽지?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성립을 하냐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구해줬어? 얘네들을 싹 곱해서 구해줬어. 그치?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까지 싹 곱해준 거.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 잘 기억해보면 싹 곱해준 꼴로 써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우리 2, 3, 알파, 베타까지 싹 곱해주는 거. 남은 거 하나도 없이 곱해줘야 돼. 알겠지? 자, 넘어와서 그러면 x 곱하기 y가 g 곱하기 l이랑 똑같대. 자, 이거 봐봐. 그럼 두 수의 곱은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얘들아 x가 뭐라고 했어? 그치? x는 알파 곱하기 g라고 했어. 맞아? y는 베타 곱하기 g라고 했어. 맞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알파 곱하기 g 곱하기 베타 곱하기 g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선생님이 어차피 곱하기는 서로 바꿔도 2 곱하기 3, 3 곱하기 2 똑같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바꿔서 숫자를 이렇게 조정을 해봤대, 문자를. 그치? 그러면 앞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g가 무엇이었어? 그치? L이었어. 우리가 앞에서 L이라고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L로 바꿔줬더니 어머 예쁘게 정리됐네? 뭐라고?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서로 다른 원래의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단원에 배워야 할 소인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1강과 2강에서 계속해서 복습했죠. 이 복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